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우리만 믿어라, 뭐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쟤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야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건 좀 못돼 먹은 사고가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이 더 이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저는 그러면 빠질게요. 저는 아니 지금 저는 이걸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 6개월짜리 계약직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임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최연소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몇 안 되는 젊은 동양 철학자 임건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을 더 젊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다시 뛰게 할 정치인 국회에서 일만 하는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0대는 틀에 가두는 걸 거부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인데 그걸 MZ세대로 묶거나 아니면 20대는 이래야 된다, 아니면 청년은 이래야 된다, 그러한 용어나 그룹핑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세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의하지 말라라는 게 20대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든 20대 때는 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386들한테 국영수 배우고 커서는 또 386들한테 인문학 배우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좀 정신적으로 386들한테 종속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사회적 또 발언권이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해가지고요. 60년대 그런 386 세대에서 바로 80, 90으로 이렇게 해서 스킵이 될 것 같은데 한때는 뭐 X세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스킵 세대, 나중에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낀 세대 혹은 소외감을 토로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40대가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잇는 기둥과 다리 역할을 하는 세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20대는 보수화, 40대는 진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90년대생들을 좀 보수와 이건 좀 섣불리 좀 경계를 좀 하는 편인데, 진짜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진 게 없는 젊은 층들이 보수, 가진 게 있어야 기득권이 있어야 보수고 어쩌고 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보수와 일배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적인 어떤 성향이기보다는 오히려 유연하게 사고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탈이념적인 거,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결혼해서 또 집을 구한다든지 보수화되었다라는 부분에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간 행해왔던 어떤 조국 사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이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을 해서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당으로 표가 몰려왔던 것이, 그것이 저희 당이 너무 좋아서, 저희 당의 정책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20대가 보수화되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20대와 40대의 어떤 세대 차이나 어떤 세대의 인식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을 놓고 논하게 돼버리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논쟁밖에 돼버리지 못하고 정치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떠나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화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투표 성향의 흐름이 좀 일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또 갈등을 미리 산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20대와 40대의 갈등이 뭐 젠더 갈등이나 다른 것처럼 어떤 사회 갈등의 한 축으로 좀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20대들이 살려면, 20대들이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좀 자립을 할 기회를 잡으려면 저는 반드시 어떤 고용 유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40대, 50대 정규직들의 어떤 기득권을 좀 균열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20대들이라든가 10대들이라든가 40대들은 아무래도 좀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을까 싶고, 과거에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꼭 참는다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뒷담한다거나 그런 정도에 그쳤는데, MZ세대, 요즘의 20대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라는 차원에서 20대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자연스럽게 좀 공론화되고 할 거다.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586이라든지 아니면 386 세대, 50대, 60대 그런 어떤 세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0대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 또래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보더라도 이 40대 직장 상사분들과
정치적인, 시사적인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와 40대 간의 갈등을 지금부터 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20대들의 일자리 문제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불평등 관점에서 다른 세대들과 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직후에도 각종 뭐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되게 높았고 20대에서. 근데 수치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꺾였단 말이죠. 소위 이제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그런 기성 세대들의 위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너희는 잘못 없다. 이제 우리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알고 보니 뭐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일단 조국 사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386들도 자신들이 욕하던 산업화 세대들이랑 똑같은 기득권이라는 게 좀 그들한테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20대 중에서 좀 남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 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가 좀 뭐랄까 지나치게 페미니즘 편을 들었다, 여성 편향을 들었다 해서 뭐 내가 좀 뭐랄까 삶이 막다른 골목을 몰렸다 이런 좀 위기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사회 문제들을 보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돈을 아예 그냥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어떤 삶이 어려워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 정부는 청년을 돌보지 않고 왜 우리 20대를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20대 지지율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특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위선에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위선적인 측면은 보수당도 기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부패하고 무능하고 이런 측면은 많았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우리는 저들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저들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집권을 했는데,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근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뭐 인국공 사태, 윤미향 사태를 거치면서 부패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하네라는 이미지가 너무 굳어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토론인가? 아니 이게 정치적인 아니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곳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논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기획했을 때 20대와 40대에 대한 세대의 어떤 특징을 분석하고 이야기해보자는 그 취지에 반하게 돼요. 아니, 근데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세대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또 조국 사태 정치적인 이슈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더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런 제가 이런 가능하면 말씀을 저는 제 드린 생각에는 그런 거를 좀 피해서 말하는 게 그걸 좀 낫지 빼놓고 않을까. 지금 20대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를 빼놓고 어떻게 20대 그 지지율 추이와 20대의 어떤 정치적 변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빠질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세대 토론을 하겠는데 저는 그러면 나경원 의원과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의 되죠.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시면 되죠, 그것도. 네, 저는 그런 토론을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데 의원님, 근데 의원님, 이런 세대 의원님, 근데 일단 왜 이렇게 20대와 40대 간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느냐. 40대들은 민족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인데 반공 교육 하다가도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어렴풋이 초등학교 때 통일 포스터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대회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노래 외워서 부르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세대만 해도 좀 심드렁한 게 있었죠.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이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챙길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북한이 남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우리 세대에게는 비교적 더 남에 속하는 거죠. 동질감이 떨어지는 사이. 난민 수용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조사에 따르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찬성률이 훨씬 높았던 반면에 20대는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타 집단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도 했고 마냥 뭐랄까 이렇게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문제여서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난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것은 마치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반대 측에서 그런 표현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20대들은 유럽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부작용을 겪는 것도 목도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 녹아들 수 있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확립된 이후에는 그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민 수용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난민 반대를 하는 사람 보고 도덕적 우위에 선 입장에서 구름 위에 서서 저 구름 밑에 사는 것들, 너희 도덕적으로 열등한 것들 이런 식으로 저열한 사람으로서 낙인 찍고 시작하는 그런 논의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이게 세금이라는 게 20대와 40대가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색하다라기보다는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쓴 돈이 과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의 차원에서 좀 그런 경향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연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이로울 수 있느냐라는 신뢰를 지금 이제 정권에서 좀 배신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20대들 보고서 아 쟤들은 별로 증세에 협조할 생각 없네 해서 쟤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야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런 진짜 못돼 먹은 사고가 아닐까 싶고, 586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각자 20대, 40대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1분 이내로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80, 80, 90 세대들이 386들이 걸어놓은 주술과 도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사에 대한 어떤 관점들, 역사관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강요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언제든 그것도 본인들이 토론과 논쟁의 장으로 나와서 맞부딪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선전포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586 세대의 어떤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하고 또 존경을 합니다. 다만 일부 특히 정치권에 진입해 있는 기득권 586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은 굉장히 도덕적 우월의식에 취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2030 세대는 본인들이 도덕적 우월적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올바른 길로, 본인들이 정의한 올바른 길로 지도해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 버리셨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보고 다시 신뢰를 좀,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지배 권력이 순순히 물러나는 경우는 정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분들이 잘 좀 싸워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진중권 씨하고 이준석 씨가 그 문제로 좀 많이 좀 싸웠지 않습니까? 저는 진중권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0대 남녀들끼리 서로 알아서 새로운 공정의 룰을 싸워가면서 합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 빠지고 20대 남녀들끼리 알아서 서로 새로운 공정한 룰을 만들어내라. 철저히 너희들의 몫이다. 저는 무조건 네. 특히 20대 남성들은 좀 반발이 심한 게 이게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래버리면 너희들 남자들 군대 가니까 억울해가지고 여자들도 가라는 거 아니냐? 라는 수준의 논지로 이걸 약화시켜버리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 여성 혐오주의자지, 아니면 너 일베지, 아니면 뭐 너 남자가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니까 사실은 좀 온라인상 갈등이 좀 두드려져 보이잖아요. 이런 온라인상 갈등을 또 살펴보면 논의가 굉장히 납작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차별은 없다, 여성도 의무를 다해라 정도로 이렇게 납작해져 버려서 또다시 그냥 갈등으로만 남고 사실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이런 현상들은 좀 세대라기보다는 좀 성별에서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인식도 완전 다른데 이건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 공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방해하지는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를 보면은 특히나 인국공 사태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노력하면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국왕이 은혜를 내리듯이 이상한 사다리를 내려버립니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386 좌파들은요, 전 기본적으로 단순히 좌파가 아니라 돌아온 동아시아 봉건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돌아온 동아시아 봉건 귀족들이다 보니까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을 성과나 능력,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혈통 아니면 당성, 충성심으로 이걸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사회로 가면 과연 내 자리가 내 노력에
내 자리가 있을 것이냐, 내 노력에 응하는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사다리는 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급이라는 거거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계급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시대가 한 가지 요소로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직화가 되었을 때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만은 없게 된 굉장히 각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20대가 정부 여당의 좀 부정적인 기류인데 그게 다음 대선까지 그런 기류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제든 이런 건 뒤바뀔 수 있는 거다. 먹고 사니즘에 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 양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뭔가 특히 이제 MZ다움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거기에 끼워 맞춘 재미없는 콘텐츠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지야, 민준아 불렀다고 갑자기 지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반말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철저히 문재인 정부와 자신을 분리시킬 겁니다. 저희 당도 단순히 반문만 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힘 후보가 우리 후보가 어떤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걸 더 잘 설명하는 다른 후보들에게 저는 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2030들 중에 정부 여당에 불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찍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노가 쌓여있는 2030 남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호명하고 누가 과연 표를 끌어갈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좀 재밌게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정치인 되게 아무튼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감사하고 좀 진행자로서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좀 사과를 드릴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